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헤쳐볼 자료는요. AWS의 생성형 AI 도입 지수 글로벌 보고서랑 관련 기사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한국 포함해서 전 세계 9개국 IT 리더 한 3,700명 이상 대상으로 한 조사더라고요. 꽤 규모가 큰 조사죠. 네. 그래서 기업들이 생성형 AI라는 이 큰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게 그냥 잠깐의 유행일지 아니면 정말 비즈니스의 판도를 바꾸는 건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이게 앞으로의 경제적인 측면까지 연결해서 보면 더 흥미로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당신이 이 흐름의 핵심이랑 경제적 의미까지 빠르게 파악하시도록 돕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가장 먼저 역시 돈 이야기가 눈에 띄더라고요. 2025년 IT 예산 최우선 순위. 이게 생성형 AI 도구 45%가 기존의 강자였던 보안 도구 30%를 앞질렀어요. 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죠. 단순한 예산 배분 순위가 바뀌었다기보다는 그렇죠. 기업들이 AI를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 그러니까 투자로 보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로 본다. 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기업 규모별로 약간 온도차가 있어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확실히 혁신 쪽에 더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는데 아, 혁신.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그 운영 안정성, 그러니까 보안 솔루션을 더 우선시하는 모습입니다. 아직은 생존과 안정에 좀 더 집중하는 거죠. 그렇군요. 뭐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단기적인 비용 절감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베팅하는 그런 전략적 변화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큰 기업들은. 맞습니다. 그런 전략적 정안으로 해석할 수 있죠. 다만 이게 또 모든 산업 분야에서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아, 규제가 많은 산업은 좀 더 신중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 서비스나 교육 분야처럼 규제가 좀 센 곳 있잖아요. 네. 네네. 이런 데서는 단순히 AI 솔루션 통합이 얼마나 쉽냐? 65%?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솔루션 자체가 가진 고급 기능 56%라든지 아니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기능 48% 이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니까요. 그렇죠. 반면에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환경의 조직들은 한 34% 정도만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하게 본다고 답했거든요. 차이가 꽤 크네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AI 도입하자 이게 아니라 각자 처한 비즈니스 환경이나 위험 관리 수준에 맞춰서 굉장히 세밀하게 전략을 짜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예산이나 전략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리더십 문제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누가 이걸 이끌 거냐 하는 문제요. 최고 AI 책임자 CAIO라는 새로운 역할이 이뜨고 있다고요? 네, 이것도 정말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보고서 보면 이미 60% 조직이 CAIO를 임명했고요. 벌써 60%나요? 네, 그리고 추가로 26% 정도는 2026년까지 임명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뭐 거의 대부분의 조직에서 AI가 이제 최고 경영진 수준에서 다뤄야 할 핵심 아젠다가 됐다는 거죠. 와, AI 전문가들한테는 정말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셈이네요.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 그렇죠. 새로운 커리어 패스가 열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짚어볼 점이 있어요. 어떤 거죠? 이런 리더십 구조는 굉장히 빨리 갖춰지고 있는데 정작 그 변화를 관리할 실제적인 전략 수립은 좀 더디다는 거예요. 아, 직책은 만드는데 구체적인 실현 계획은 아직. 네, 2026년에도 한 4분의 1 정도 조직은 공식적인 전략이 없을 걸로 예상된다고 하거든요. 이러면 자칫 CIO가 그냥 상징적인 역할에 머물고 실질적인 변화를 못 이끌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좀 나옵니다. 리더십만큼이나 중요한 게 결국 실행할 사람인데 인재 부족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기업들이 어떻게 풀고 있나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전략을 같이 쓰고 있어요. 하나는 내부 인력들을 교육시키는 거고요. 이미 56%가 교육 계획을 세웠고 19%는 내년 말까지 추가로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부 육성. 네. 그리고 동시에 외부에서 생성형 AI 기술을 가진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거죠. 2025년에 채용 계획이 있는 조직이 무려 92%나 됩니다. 92%요? 거의 모든 기업이 뽑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게 한국 시장이에요. 아, 한국이요. 네, 한국 기업들의 생성형 AI 투자 우선순위가 54%로 나왔거든요. 이게 글로벌 평균 45%나 미국 44%보다 훨씬 높습니다. 와, 한국 기업들이 정말 적극적이네요. 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국내 AI 인재 확보 경쟁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치열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관련 인력들 몸값도 오를 거고. 그렇죠.
그렇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교육 투자 비용 부담도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직접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인재 이야기가 나왔으니 그럼 실제로 AI 솔루션을 어떻게 확보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아예 처음부터 다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하는 방식, 뭐랄까 하이브리드 방식이 대세라고요. 맞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솔루션을 완전히 밑바닥부터 자체 개발하겠다. 이런 곳은 25%에 불과해요. 생각보다 적네요. 네, 대다수는 이미 있는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들한테 맞는 맞춤형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거나 58%, 아니면 자기들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존 모델을 약간 조정하는 거죠. 파인튜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을 선호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미 잘 만들어진 엔진 같은 걸 가져와서 우리 회사 차에 맞게 살짝 튜닝하는 느낌이군요. 네, 비유가 적절하네요. 그리고 한 40% 정도는 그냥 기성 솔루션, 만들어진 걸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답했고요. 기성품을 쓰는 곳도 꽤 많군요. 네, 특히 좀 주목할 만한 게 전통적으로는 자체 개발을 선호했던 금융 서비스 조직들 있잖아요. 네, 보통 자체적으로 많이 하죠. 그런데 이들 중 44%가 기성 솔루션을 도입하겠다고 답했어요. 이건 이제 빨리 도입해서 적용하고 비용도 효율적으로 쓰고 또 최신 AI 기능에 접근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결과로 보입니다. 확실히 속도나 비용 면에서는 그게 유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외부 전문업체와의 협력, 이것도 점점 더 중요해지겠는데요? 네,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한 65% 정도의 조직이 AI 도입을 위해서 외부 전문업체, 서드파티 벤더에 어느 정도 의존할 걸로 보여요. 65%나요? 네, 그중 15%는 아예 전적으로 의존하고 50%는 내부 팀이랑 외부 업체를 같이 활용하는 혼합형으로 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 외에도 도움을 받나요? 그렇죠.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라든지 데이터 스토리지 제공, 심지어는 아웃소싱 인력 활용까지 외부 파트너들이 기업 내부의 기술적 격차나 인력 부족 문제를 메워주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예측입니다. 자, 오늘 분석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면요. 기업들이 이제 생성형 AI를 단순 실험 단계를 넘어서 핵심 비즈니스 전략으로 완전히 통합시키면서 예산, 리더십, 그리고 인재 확보까지 말 그대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은 글로벌 평균을 넘어서는 높은 도입 열기를 보여주면서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고요. 네, 한국의 열기가 대단하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기술 도입 자체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기술 자체보다는? 네. 그래서 이 기술로 어떤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거냐, 이 근본적인 질문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기업이 가진 고유한 데이터와 통찰력을 AI 기술과 얼마나 효과적으로 결합하느냐, 여기서 경쟁 호의가 갈릴 겁니다. 데이터와 AI의 결합이 핵심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AI 기술 발전 속도는 정말 우리 상상 이상으로 빠릅니다. 지금 좀 망설이거나 주저하면 정말 순식간에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네, 정말 속도가 무섭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의 조직이나 혹은 관심 있는 분야에서는 이 생성형 AI 도입을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새로운 기회나 도전 과제들을 발견할 수 있을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특히 한국 시장의 이런 높은 AI 수용성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 변화를 가져올지 혹은 어떤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만들어낼지 예측해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산업에서 완전히 새로운 AI 기반 서비스 모델이 등장할 가능성 같은 거요. 충분히 가능성 있죠. 고민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